네, 한 주를 정리하고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또 돈이 되는 우리 주간 전략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연하고요. 오늘도 역시나 또 우리 든든한 두 전문가님이시죠. 업사분이가 유창희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한가를 기록한 유창희입니다. 오! 상한가를 기록한 유창희 본부장님. 오늘도 역시나 또 좋은 또 정보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진짜 주간 전략에서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이 정말 쏙쏙 너무 잘 가고 요즘 흐름을 너무나도 잘 파악해 주시는 것 같아요. 가장 주도주가 그러니까요. 지금 저희가 주말 전략 혹은 뭐 네. 월요일 날도 또 한번 반복적으로 얘기를 네. 드리고 네. 하는데 거기에서 쏙쏙쏙 정말 급등주들이 계속 쏟아지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서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을 또 세워봐야 되는지 쏙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월요일 날 트럼프 관세 전쟁 때문에 막 급락을 했었잖아요. 그쵸. 그러고 뭐 그래도 다행인 게 화수목 좀 다 회복했죠. 상승을 해주면서 상승을 해줬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좀 살짝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에요. 오늘 금요일 밤에 이제 아무래도 미국에서 비고용 지표가 또 발표가 된다라는 소식에 좀 관망세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나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2주 연속 네. 우리나라 그때 연휴 중이었지만 딥시크 이슈가 맞아. 한번 발생되면서 2주 전에 미국이 한번 초토화가 됐었고 네, 연휴 때 우리가 맞아버렸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는 정말 별거 없었어요. 예상됐던 거고. 딥시크는 이미 이제 끝난 이슈였고 네. 우리나라 잘 버텼고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방송 끝나는데 갑자기 그냥 미국 시간으로 네. 점심 먹고 나서 네. 트럼프가 오. 자기 집에서 관세 사인 싹 하면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이 그때 상승 중이었는데 마이너스로 마감했고 월요일 아침부터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3%막 이렇게 찍히니까 네. 뭐 시장이 뭐 버틸 수가 있어야지 뭐 그러면서 이제 월요일에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왔는데 막상 트럼프가 또 자기네 개장할 때는 멕시코 통화해서 한 달 유예했어. 맞아요. 캐나다도 유예할 수 있어. 에. 하면서 미국 증시가 버텨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등을 주니까 우리나라 증시는 뭐야 왜 빠졌어? 하면서 되돌림이 나온 거죠. 엄밀히 따지면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우리만 쫄았던 건가? 네, 어저께까지 반등을 주면서 네. 지난주 금요일 하락했던 것까지 다 회복하는 그러니까요. 코스닥은 오히려 신고가. 네, 맞아. 오늘도 오. 코스닥은 올랐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 오늘은 왜 조금 눌림목이 나왔느냐? 맞아. 사실은 어저께는 그렇게 오를 이슈가 없었어요. 근데 어저께는. 근데 어저께 위클리 옵션 만기가 억지로 이유를 만든다라면 네. 위클리 옵션 만기 영향으로 인해서 어저께 10시 반인가 11시인가부터 이제 상승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막판에 더 쏘면서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되돌림. 되돌림이 좀 나왔고 네. 그리고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비농업 지수가 오늘 있으니까 네. 최근에 2주 동안 월요일에 안 좋았어 하니까 오늘 혹시 뭐 이런 비농업 특히 비농업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왔던 거지. 뭐 크게 조정받았다 말하기는 코스피 0.58% 정도 조정이 나온 거니까 뭐 맞죠. 나쁘게 볼 수는 없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3거래 며칠간, 연속으로 또 상승을 했으니까요. 그런 상승의 이제 조정 정도를 네. 어찌 보면 이제 다음 주가 또 우리나라도 만기 주간이에요. 이제 그러네요. 파생 시장도 한 번 정도는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은 사실 12월 때도 만기 직전에 개 엄한짓 때문에 지금 급락이 나왔다가 대비를 못한 거다.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만기 주간에 쿡쿡쿡 찍어 올렸거든요. 엄청나게 네. 급하게 끄집어 올렸어요. 1월 달도 마찬가지로 만기 주간 상당히 끄집어 당겨내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요번에는 만기 주간에 엄청나게 큰 상승을 보이기보다는 이제 지난 주간 올라가고 그러니까 미리 떨어뜨린 거죠. 떨어뜨려 놨다가 거기서 올라오면서 다음 주까지 약간의 상승을 조금 더 추가하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건 예상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나눠져서 지난번에는 그냥 일주일간 급하게 짠 하고 2달 동안 끄집어 올려서 시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2주간에 나눠서 올라가는 형국을 만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오늘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주말만 되면 뭔가 이상한 게 터지니까 8월 달도 마찬가지였고 9월 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런 식으로 떨어졌던 것들도 주말 뭔가가 나타나면서 폭락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조금은 조심스러워지는 정도만 있었지 이게 그렇게 크게 우려할 상황일까라는 생각과 우리가 애초에 2025년 홀수해이기도 하고 꽤 괜찮을 거예요라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좀 드렸었는데 아마도 이제 시간적인 조절을 좀 하고 있는 것뿐이지 괜찮을 거야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다음 주가 만기주이니만큼 그래도 지난주부터 이번 주 그래도 조금씩 올려줬기 때문에 뭐 드라마틱하게 올려지진 않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조금 핵심된 또 이야기들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역시나 우리 계속해서 또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바로 반도체 관련해서도 또 꿈의 기판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또 급부상하는 또 흐름을 보여줬거든요. 이 중에서 큰 이슈가 삼성전자도 반도체 유리기판 시장에 진출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같이 또 관련 소부장들도 관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지수도 많이 올라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세요? 뭐 유리기판은 몇 번 말씀드렸었죠. 네네. 그러니까 뭐 당장 현실화되진 않지만 유리기판 관련해서 올 연말 정도 되면 시제품이 나올 거고 또 CES에서 SKC가 관련돼서 최태원 회장이 기판 들고 오면서 이거 팔았어요! 근데 누구 파는 얘기는 안 했어. 근데 직전에 만난 사람이 젠스왕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주목을 받은 게 좀 있었죠. 삼성전자도 이번에 관련돼서 준비를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올라왔는데 삼성전자가 참 이런 거 보면 예전 같지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앞서가는 행동을 보여줬더라면 오늘은 좀 최근에는 계속 어떻게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모습인데 사실 유리기판 하면 원래는 삼성전기가 1등주였어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SKC라든지 뭐 이런 기업으로 조금 이제 순위가 좀 변경이 됐는데 오늘 덕분에 삼성전기도 그래도 좀 주가 상승이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그러한 부분들이 저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 좋은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 다만 이제 매물 부담감이 좀 있죠. 계속 이렇게 층층이 이렇게 매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막 급등으로 가긴 힘들겠지만 요렇게 매물 부담감이 있을 땐 또 이렇게 쉬면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한 2달 쉬었다가 이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 조금 기대감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뭐 대장주는 결국엔 SKC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SKC가 최근에 좀 가파르게 조정이 나왔지만 또 유리기판 관련된 가장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지금 대장주는 필옵틱스죠. 오늘 급등하면서 신고가 여기를 뚫어버렸어요. 이 자리를. 그러면 약간의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겠고 저는 ISC도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ISC. 왜냐면 ISC가 그 유리기판 소켓 을 이제 만드는 유일한 그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또 이게 ISC가 SK 계열사예요. SKC 이렇게 쭉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유리기판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에 반도체 주가 급락 나올 때 같이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것만 치고 나갈지 아니면 좀 속도 조절을 하면서 올라갈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필옵틱스가 아까 급등 이틀 동안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좀 지금 딱 따라잡기보다는 다음 주 초 흐름을 확인하면서 접근하면 좋고 중장기적으로 좀 안전하게 보겠다. 물론 주식은 안전한 건 없지만 조금 덜 리스크도 덜하고 수익도 좀 덜한 걸 보겠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기 같은 경우가 어쨌든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참여한다고 했으니까 뭐 삼성전기밖에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궁금한 게 삼성전자가 그래도 유리기판 쪽으로 조금 더 잘 한다면 HBM 때 그 SK하이닉스가 주목을 받았던 것처럼 삼성전자도 뭔가 이제 주가의 흐름에 뭐 상방으로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삼성전자가 살아남으려면
오늘 AI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이 좋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은 더 주목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 같이 또 연동돼서 올라가. 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랑 다르게 갤럭시도 판매를 하고 노트북도 판매를 하고 모니터도 판매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제품들이 뭐예요? 디바이스 제품이잖아요. 그러면 디바이스의 수요가 개선이 된다라면 네. 아무래도 그 HBM 그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있지만 네. 노트북용 반도체, 스마트용 물론 마이크론 걸 섞었다고 하지만 스마트용 반도체 이런 또 요즘에는 모니터라든지 TV에도 반도체가 들어가요. 예전 같지 않게. 뭐 이런 부분들이 레거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야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또 기업이니만큼 요 안에 레거시 반도체가 또 같이 올라가게 되면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 7일부터 네네. 금요일 그 전 세계 이제 갤럭시 S25 출시가 돼서 정말 오늘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사전 예약으로 갤럭시 25 울트라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랑해야지 하면서 왔는데 조금 배송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안 오늘 가지고 왔어요. 항상 타이밍이 그래서 중요해. 평소보다 약간 늦게 도착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한 30분 더 일찍 오는데 오늘 에이. 왜 이렇게 늦지? 그쵸 늦지 그쵸. 그랬어. 에이.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은 국내만 하더라도 3일 날 사전 예약 뭐 이런 게 130만 대가 벌써 그러니까 이게 25로 오면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방금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하신 것처럼 네. 온 디바이스. 그래서 기기 자체의 기능이 아예 들어가져 있는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저는 영어를 너무 못해서 해외에 나가면 정말 좀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거나 상당히 곤란합니다. 네. 뭐 하나 가서 거기 마트 가서 네. 꼭 그 맥주나 술을 사야 되는데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영어 아니 못해서. 사기는 사요. 고르고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면 되는데 바디랭귀지 되잖아요. 괌에 갔을 때 네. 이제 아무튼 현지 마트를 갔어요. 그랬더니 여권을 내놔라. 여권 뭐 있어야 된다. 진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하네. 술을 사야 되니까. 술을 왜? 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또 한국인이 운영하는 마트가 바로 옆에 있고 여기는 또 이제 그 아무튼 근데도 PIC 앞에 아마 가시면 마트가 이렇게 크게 네. 두 개가 있어요. 여기는 한국 사람이 하고 여기는 현지 가게예요. 네네. 근데 여기는 그냥 샀어. 네. 아무 차별하는 없이 건가? 그냥 그러니까. 거긴 그냥 샀거든요. 근데 여기가 더 싼가 하고 가봤어요. 네. 이게 어쨌든 오. 우리 한국 사람들 한국 택시 기사분이나 이런 분들이 거기로 가라고 하는 게 아무래도 커미션이 있거나 뭔가, 이런갑다 속으로 생각하고 여기가 더 싼가 또 궁금해서 네. 약간씩 똑같은 제품도 살짝씩 가격이 달라. 여기가 싼 게 있고 여기가 비싼 게 있고 뭐 서로 어쨌든 술을 좀 먹어본다고 갔는데 여권을 보여줘야만 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이 뒤에 사람들이 줄 쭉 서 있고 내가 여기서 시간을 끌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치. 야, 근데 이제 그거를 대충 눈치로 알아듣고 그냥 포기하고 이렇게 다시 호텔로 갔는데 이제 스마트폰이 알아서 자동 번역, 동시 통역 이런 기능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부터 부각되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일반적인 분들이 그런 이제 그 기능, 그러니까 46개국 언어가 AI 기능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세계 웬만한 나라 가서 뭐 그렇게 버벅대거나 어려워할 일이 없는 세상 참 통신이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좋아졌다. 편해졌죠. 그래서 약간 이제 AI가 LLM의 거대 랭귀지로 이제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소형 모델도 있고 간편화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앞서서 스마트폰, 노트북 뭐 이런 것들, 탭 이런 것들에서 사용이 활발하게 더 이루어지는 쫙 퍼져나가는 상태 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 뭐 제주 반도체를 비롯해서요. 그러니까요. 진짜 온 디바이스 관련 종목들 반도체 중에서도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 네. 분들이 더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유리기판도 앞서서 또 얘기하신 거 외에도 YC캠 이것도 최근에 상승세가 또 괜찮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쫓아가긴 그렇고 또 필옵틱스가 더 대장이고 네. 그러면 이제 눌림목을 좀 네. 활용하는 부분들 가긴 갈 것 같다. 자기 시대를 타고 나면 가는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제주 반도체는 제주 반도체도 제주가 좋잖아요. 제주 반도체도 이제
보세요. 이 올라갈 때는 네. 이렇게 초강력하게 올라가는 1차 상승을 보였고 네. 그다음 이제 눌림목을 주고 바닥 터닝해서 2차.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거래량을 봐 보면 네. 상당히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지고 있죠. 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 이 정도 갖고는 택도 없어. 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정도는 나와야 네. 신뢰성 있게 다시 1차 상승 이후 2차 상승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네. 뭐냐면 1차 상승할 때는 초급등이 나옵니다. 이런 이 군에서 기대감이든 뭐든 오. 어쨌든 각도가 네네. 이게 나오죠. 근데 이제는 약간 계단식 상승. 이랬다가 이렇게 올랐다가 이렇게 또 횡보했다. 이게 약간 해서 기울기 자체가 많이 좀 그 둔화됩니다. 기울기가 급등세로 가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바뀔 거고요. 요게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이제 코난테크랄지 솔트룩스라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마찬가지 비슷하게 그렇게 간다고 보셔야 돼요. 앞에 1차 상승할 때는 기대감에 이게 뭔지는 잘 몰라도 그냥 급등하네 그러면서 네. 이렇게 쭉쭉쭉쭉쭉 올라가면 2차 상승할 때는 이제 눈에 보여져야 올라가요. 아. 야 너네 제대로 사업하는구나. 네. 실적이 좋아졌구나. 네. 뭔가가 더 기대할 게 생겼네. 이런 게 나오면서 계단식 상승을 해나가기 시작하는. 이제 대신에 여기는 상승 기간이 짧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제는 상승 기간이 길게 나오고 여기까지 도달하려면 훨씬 더 긴 시간을 공을 들여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라고만 생각 좀 하시고 접근하시면 아주 어려운 점 없고 조금은 이제 그런 때가 있어요. 샀다 팔았다를 자주 네. 해줘야 되는 구간이 있고 네. 그게 이제 시장이 큰 슈퍼 사이클을 갖고 있는 중에 네. 올라가는 구간 있고 내려가는 구간 있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좀 쉽게 표현하자면 업 사이클을 탈 때가 있고 다운 사이클을 탈 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운 사이클일 때는 네. 샀다 팔았다를 해야 돼요. 시장 자체 지수 자체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2022년, 24년이 그럴 때죠. 근데 23년은 그나마 상승장이 조금 더 괜찮았던 시장이고 이제 2025년 들어와서도 상승장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가능성 25년, 26년, 27년까지 저는 좀 강세장을 네, 업사이클. 큰 근데 다만 네. 급등 장세가 아닌 차근차근 쌓아가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는 전략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고 떨어질 때는 한 방에 빡빡 사는 게 아니라 야금 모아가는 전략 이게 이제 지금은 그게 필요하다. 오.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왜냐면 이게 앞에서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거는 네.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 앞에 매물이 없는 거예요. 매물이 없고 어떤 이슈가 엄청난 강한 이슈가 붙으니까 쭉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묻지마 투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지. 왜? 아니 지금 주가가 신고가고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네. 어디가 고점이라고 함부로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 코난이라든지 제주반도체 같은 거 보면은 그 높은 시세를 보여주고 지금 갑자기 절벽으로 뚝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그 앞에서 사신 분들은 어떻게 하겠어? 네. 아이고 이제 내 가격 왔다 팔아야지. 이런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진짜 이런 이유구나. 부분들이 한 네. 번에 가긴 힘들다. 가는 케이스가 많지가 뭐 그런 케이스가 없진 않은데 네. 뭐 100번 중에 한두 번만 잘 가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완만하게 가는 거죠. 네, 그나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이제 예를 들어서 레인보우 로봇 같으면 네. 지금 이제 이 앞방에서의 그런 이슈를 타고도 로봇주들 엄청나게 강세였고 매우 긴 시간 동안 쉬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레인보우는 하방으로 가격 조정이 크게 들어오기보다는 시간 조정이 그렇죠. 시간 조정,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이렇게 가격을 뺄 때가 있고 옆으로 시간을 뺄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다른 그 로봇주들에 비해서 예를 들자면 뭐 뉴로메카랄지 뭐 혹은 뭐 두산 아니 두산은 이제 그 상장 그 CSS니까 이제 SBB랄지 이런 종목들은 급등했다가 네. 정말 긴 시간 동안 네, 네. 빼잖아요. 이런 얘네들은 이제 가격 조정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고 뭐 두산도 마찬가지죠. 저 올랐다가 가격 조정과 얘는 시간 조정과 둘 다 만난 이런 게 그런 끝나면 상태. 이제 딱 탈 수가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능성이 있죠. 레인보우는 조금 특별한 거죠. 왜냐하면 삼성의 그거를 탔잖아요. 네. 삼성의 자회사가 되면서 상관도 네네. 있고 어. 또 레인보는 보시면 저 매물이 돌파가 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제 팔 사람이 없는 없어. 거잖아. 안전이 넘어섰으니까. 많은 모두가 사람들이 돈을 벌고 많은 사람들이 하하호호 하고 있잖아. 음. 근데 다른 애들은 올라오면 네.
누군가 밑에서 샀으니까 하하하지만 누군가 위에서 사가지고 맞아. 이제라도 팔아야겠다. 어. 휴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차익 그렇죠. 매물이 또 출해되고. 그래서 차트 너무 그 우리가 바닥에 있는 종목을 자꾸 공략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이제 돌파 매매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신고가 매매 내지는 돌파 매매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데 그런 종목들도 볼 수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돌파 매매나 신고가 매매도 가능한 시기가 전 됐다라고 봐요. 또 아무래도 2025년 지금 홀수애니만큼 더 이제 상승장의 해이니만큼 더 업사이클을 볼 수 있는 지금 시기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업사이클 리서치잖아요. 네. 그래서 진짜 업사이클 할 수 있는 종목들을 진짜 쏙쏙 뽑아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또 말씀해 주신 솔트룩스나 코난도 그래도 너무 잘 갔고 엠로도 너무 잘 갔었잖아요. 더존비전, 네. 온코크로스라고 그거 제가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뭐 뭔가 네, 네. 무슨 예언가처럼 어. 조심스럽게 그러니까요. 얘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러하고 좋은 얘기하더니 네. 종목은 무슨 아주 그냥 시원시원하게 아주 급등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또 업사이클 지금 뭐 가는 지금 시기이기도 하지만 말씀해 드린 것처럼 뭐 반도체 AI 관련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온 만큼 계속해서 확인이 되면서 나아가는 시기니까 이런 것들 좀 돌파 매매라고 하셨듯이 이런 걸 또 잡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온코크로스도 한번 볼까요? 뭐 지금도 계속 유효한 그런 건가요? 그렇죠. 뭐 온코크로스 같은 경우 이제 지난주 이제 요때 말씀드린 거잖아요. 금요일이니까 네. 이날 마지막 날 네. 말씀드리면서 이제 그때 말씀드린 게 이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그날 비록 신규 상장하는 날은 하락을 했지만 네. 한 달 반, 두 달 정도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고점을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거기다가 이제 AI를 만났다. 맞아. AI 관련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딱 이제 그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네. 올라왔고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지만 어저께 상한가를 갔었으니까 상한가의 남자. 상한가를 갔으니까 오늘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때 제가 말씀드린 요거 볼 때 뭐 보라고 했어요? 하이젠 RNM 보라고. 그렇죠. 네, 그거 제가 약간 반신반의 네. 했었는데. 하이젠 RNM의 네. 요 위치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요 위치, 요 위치일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럼 하이젠 RNM이 여기 딱 올라왔을 때 어떻게 됐어요? 조금 쉬었다 갔죠. 네.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요런 좀 식으로 확대해 주면 안 됩니까 거기? 네, 요렇게 하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네. 온코크로스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조금만 기간 조정이 좀 나와주면 충분히 또 2차 상승 가능하다. 와.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신고가도 안 갔어요. 그날 최고가 상장한 날 최고가가 14,400원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갈 수 있다. 특히 AI 소프트웨어가 오늘 좀 조정이 나왔잖아요. 네네. 근데 뭐 쉽게 꺾이지 않을 거라 생각 좀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뭐 온코크로스도 약간 조정이 나왔고 그다음에 저는 온코크로스도 좋고 더존비지온 네. 어저께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었죠. 네. 급등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 그 전부터 계속 더존비전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저께 이 회사도 17% 상승을 했어요. 와. 근데 보시면 어저께 올라오면서 신고가죠. 신고가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10만 원대까지는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AI가 네. 이제 앞으로 사실 모든 게 인류의 이로움을만 줄 것인지 아니면 뭐 SF 영화 뭐 터미네이터랄지 뭐 이런 것들처럼 인류를 위협하게 될 사항도 있을지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무섭죠. 중간 어떤 상황에서 AI가 지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사람은 전혀 알아볼 수 없는 표기의 형태로 대화를 해버린다거나 그래서 뭔 얘기했는지를 몰라요. 어떤 역기능적인 부분들 네. 인류에 위협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온코크로스 같은 이런 종목은 네. 지금 신약 개발을 해야 되는 과정에서 사람이 일일이 이걸 배율을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수천 번, 수만 번의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되고 시간과 인력과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인공지능이 확률을 확 높여주면서 10,000번 실험할 걸 1,000번으로 뭐 1,000번 실험할 걸 100번으로 이렇게 확 줄여주는 상황이 되고 확률을 높여주기 때문에 비용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줄어드니까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훌륭한 케이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진짜 활용하는 상태가 우리가 확인만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저기서 저렇게 있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업사이클을 탄 섹터들, 업사이클에 어떤 종목들이 와 있는가라는 것들을 자꾸 그냥 차트만의 어떤 분석 외에 내용적인 부분까지 알고 있으면 좀 더 강인한 마음으로 접근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또 그런 소식들을 또 저희가 다 속속 뽑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시고, 그럼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AI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지고 있는 상황인데 로봇들의 지금 주가들도 엄청 뭐 상승을 계속 타고 있잖아요.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아까 차트에서도 보셨다시피 신고가를 계속 올라가고 있는 무서운 상황입니다. 뭐 이제 로봇의 르네상스가 왔다. 뭐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시던데 로봇 좀 사실 전 너무 올라가서 언제 쉴지 몰라서 좀 무섭긴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AI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아무래도 있겠죠. 그러니까 로봇이 상방이긴 하겠지만 네, 그 원래 좋고 기대되고 어차피 네네. 로봇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이제 AI라고 하는 인공지능 이 소프트웨어가 날개를 달아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자꾸 여러 번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또 HD 현대 로보틱스라고요. 이제 네. 요거 프리 IPO에 좀 들어간다고 합니다. 투자 유치를 지금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두산 로보틱스보다 매출이 훨씬 많은 HD 현대 로보틱스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보다는 시가총액이 더 커져야 되지 않냐. 7에서 8조 원 정도는 될 것이다. 지금 이런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으면 주로 여러분들 그 자동차 공장에서 네. 로봇들이 이렇게 칙칙칙 하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 네. 뭐 볼트도 조이고 뭐 주로 용접하고 뭐 이런 것들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그 로봇 기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회사이긴 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쏘아 올리는 것들이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예요. 이슈가 저번에도 두산 그 로보틱스가 네. 상장한다고 해서 그 네. 기대감에 로봇주들이 같이 좋았다가 네. 대신에 이런 건 있습니다. 막상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거대 그 종목이 네. 로봇 그 섹터 안에서는 큰 종목이잖아요. 네. 걔가 들어와 버리면 그 ETF랄지 이런 펀딩 쪽에서 얘 지분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로봇에 새로운 돈을 더 배정해줘 갖고 준다기보다는 다른 로봇주들을 팔아가지고 그걸 빼서 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잠시 동안은 로봇도 전반적으로 안 좋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그 전에는 기대감에 쭉쭉쭉 올리긴 하더라. 그런 것들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HD 현대 로보틱스의 그 지분의 90%를 HD 현대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어쨌든 이렇게 분산되는 과정들 나중 일이지만 네. 그런 HD 기대감들이 현대. 산다면 네.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우리가 로봇의 기능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말씀을 좀 맞아요. 드렸으니까 그리고 또 뭐, 관세 전쟁에 또 수혜가 될 수 있다. 우리 그쵸. 정 본부장님도 네. 말씀해 주셨듯이. 그러니까 지난주 그러니까 월요일이었죠. 네. 저희가 월요일에 방송을 했을 때 네. 관세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날 못 오른 게 로봇이었어요. 그날 로봇이 못 오르니까 좀 로봇주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로봇주들이 좋았고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가고 있는 게 말씀하신 HD 현대 네. 제품이에요. 네. 그래서 뭐 두산 로보틱스는 매출이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HD 현대는 한 1,500억에서 2,000억 정도. 와.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는 적자인 회사인데 HD 현대는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로봇 쪽으로 산업용 로봇 관련해서는 가장 높은 기술력과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서비스 로봇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조금 주목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인데 오늘 근데 HD 현대는 좀 조정이 나왔어요. 네. 왜냐면 이 IPR로 그 프리 IPO가 조금 악재로 작용한 것 같아요. HD 현대는 왜냐면 이게 보세요. 아니 상장을 해서 나한테 주식을 줘야지 기존의 주주한테 해야 되는데 이거를 다른 쪽에 먼저 팔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기존의 주주는 약간의 실망감 받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그쵸.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차익선 매물도 나올 수 있다고 해서 조정이 나온 건데 저는 HD 현대 같은 경우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조정이 나와도 뭐 제가 HD 현대는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 회사가 현대미포, 뭐 현대중공업, 네. 한국조선해양 지분 가치만 하더라도 이미 시가총액을 뛰어넘고 그 다음에 아무 잘 모르시는데 사람들이 H현대의 로보틱스
그 자회사 중에 로봇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값어치가 엄청나다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조정 나왔을 때는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이럴 때 사야지. 네, 생각으로 기회 줄 때. 네, 접근해 보시면 좋다 어허. 생각 좀 하고 있고 네. 오늘 이제 로봇주들이 좋았는데 오늘 사실은 클로봇이 상당히 좋았어요. 아, 얼마 전에 상상한. 네. 이름부터 클 로봇입니다. 네. 클로봇이 좋았는데 큰 로봇. 네. 온코크로스도 클로봇처럼 갈 수 있어요. 요렇게. 오. 그러니까 요렇게 올라와서 한 달 쉬었다가 올라온 거잖아요. 오. 상당히 유사하네요. 네, 유사해요. 근데 이제 클로봇은 이제 어떤 회사냐면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로봇이 뭐 하이젠 RNN 같은 경우 이 감속기, 네. 관절 모터 하는 거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관련된 로봇을 만드는 거고 하는 건데 클로봇은 요 두뇌 너. 역할을 해주는 오. 그런 그 로봇이 생각하고 네. 움직일 때 행동하는 그런 것을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나왔는데 충분히 이것도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같이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제가 그때 네. SPG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월요일 같은 경우도 네. 그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감속기를 공급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SPG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저는 관심 있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이제 유로메카 같은 경우도 그때도 이거는 우리 금요일 그 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제품과 유사한 걸 많이 만드는 게 유로메카인데 가격은 유로메카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3분의 1 가격.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좀 오. 주목해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로봇은 너무 많아요. 사실 맞아요. 좋은 회사 너무 많아서 네. 더 많이 있는데 음. 그렇다고 막 종목을 막 나열할 수 없으니까. 딱 맞아요.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전 삼현이라는 회사를 좀 보고 있는데 상현. 삼현. 오. 삼현. 네, 이 회사가 이제 아니 삼현철강 말고 삼현. 네, 요 회사가 이제 그 하이젠 RNM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아. 기업이에요. 근데 네. 하이젠 RNM은 너무 급등을 했고 네. 최근에 경고를 받으면서 조정이 나왔는데 뭐 삼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1월 달 고점을 이제 돌파 시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기업도 저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네. 큰 틀에서 본다라면 이제 몸풀이를 어허.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몸풀이하고 있는 중. 네. 아. 그래서 좀 요런 기업을 한번 좀 내가 좀 급등 매매 좀 잘하시는 분들은 네.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몸 좀 풀렸다 하면 급등할 수 네. 있는 또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아무래도 지금 로봇이 뭐 다양한 AI 관련해서도 이슈가 있고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계속 이슈가 있단 말 보니까 좀 이런 섹터도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또 오늘 주목해볼 만한 뉴스와 함께 저 앞으로의 전략까지 좀 세워보는 또 1부 가졌고요. 저희 2부에서는 진짜 그 옥석을 가려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2부는요 내일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2부에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